이재명 시대. 아 이제 좀 언제 이게 파블로프 개인 좀 음악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빰빰빰빰빰빰빰. 자 어제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민주당 진보당이 이르면 오늘 대선 후보 단일화 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세요. 단일화 했으니까 네. 가능성 빼시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지금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3번 이준석 이제 아마 개혁신당하고 진보당하고 의석이 똑같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지금 저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정의당 이분들은 지금 선거 자금을 못 모았답니다. 그렇죠. 필요한 자금을 아마, 10분의 1도 못 모아가지고 네. 대선 출마가 아마 기타급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 상황에서 김재현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예상은 했던 거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떤 상황이냐면 내라는 극복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광장 후보를 한 사람만 밀자라고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 네. 그러니까 김재현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 일부에서 약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러다가 정의당처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김재현 후보 입장에서는 열심히 뽑아줬더니 그 상대 후보였던 저 강성희 후보 있잖아요. 네. 끝까지 완주한다고 했던 그 공약을 뿌리치고 진보당 당원들이 60% 가까이 김재현 후보를 밀어준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 해라고. 네. 그래서 김재현 후보의 결단이 굉장히 좀 뭐랄까 진짜 박수 쳐주고 박수 쳐주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기억들 하시겠지만 주요 정당들 후보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를 미는 국민의힘만 빼고 이런 선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 지형에서 민주노동당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 시민연대 안에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없다. 그럼 당신들은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비전으로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 나오는 거냐. 어떤 명분으로 그 당원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너무 궁금하지만 딴집 살림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지지율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중도층. 이재명 55, 김문수 19. 이재명 56, 한덕수 23. 이게 중도층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던 MBC 여론조사였죠. 당선 가능성 한번 볼까요? 이재명 63, 한덕수 15, 김문수 10. 그다음에 양자 대결 시 요거 뭐 보통 이재명 후보는 거의 50%를 넘고 있고 아무리 어떤 여론조사 방식을 택해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35% 미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대세론이라는 건 지금부터 이재명 그냥 대세론이고 확실하게 법원에 재판이 연기되는 순간부터 그냥 이재명 대세론.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깨갱 해봐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큰 사건만 일어나지 않으면 무리 없이 간다. 시간이 빨리 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오죽하면 댓글창에 쓰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6월 3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리 투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죠. 보도라기보다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첫 유세를 시작한다는 거죠. 광화문 광장에서.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년 전 대선의 네. 마지막 유세 장면이고요. 마지막. 네. 그때 엄청났습니다. 아, 이때 정말 벌써 3년 아우 전이에요. 또 네. 억울하다. 막 그러니까 뭐 도둑 맞은 선거 이번에 네. 되찾아 옵시다. 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저거는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청계광장이었을 걸. 네, 그 네, 기억에? 청계. 청계광장. 네. 아. 자, 근데 이제 그 시작을 12일 날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의미 있는 있는 거고. 장소니까. 네. 다른 걸 떠나서요. 이재명 후보 일정 완전히 줄여도 상관없으니까 경호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 네. 거야. 네.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너무 그러니까 공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네.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대표 후보 옆으로 이렇게 좀 다들 한 마음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아마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내온 어떤 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불안해 분들이 많아요. 네.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지자들끼리 진짜 손가락 끌고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만 18세 이상은 접근하지 않기. 뭐 반갑다고 뭐 선물 주겠다고 와 사진 찍자고 악수하자고 접근하지 않기.
18세 이하 청소년들만 기회를 주기. 우리 후보가 예. 집에만 계시면 된다니까.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예. 비대면 그렇죠. 네. 비대면 온라인 선거하면 되지. 뭐 하라고. 그게 후보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게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이야기 듣는 것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또 그렇죠. 학습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경청투가 상당히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곰곰이 새벽에 편의점 갔다 오면서 짧은 기간에 와 이재명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해봐. 기억하시죠? 작년 5월 9일부터 10일 3년 전에 0.73% 네, 치고 새벽에 내가 그때 4시 좀 넘어서 소주를 한 3병 사무실에서 혼자 먹고 비틀거리며 집에를 갔어요. 네.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하지? 내일부터 방송하지 말아야겠다. 한 10일만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덧 3년이 흘려갔고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끝나고 당대표 도전하고 그 전에 그 보궐선거 나가서 네, 국회의원 네, 되고 네. 이런 승부사가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22대 총선 때 싹 물갈이 해가지고 사실 본인이 대통령 되는 욕심이 아니라 민주당이 윤석열의 단일 대우로 맞서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도 쉽지 않아.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의 현재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런 정치인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22대 국회의원들 윤석열과 정말 잘 싸운다고 지지층들이 이반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승부사는 여러분 찾기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3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김어준 공장장이 나눈 그 1시간 반짜리 단독 인터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료로 풀렸길래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최근의 삶까지 이제 쫙 이렇게 한번 리뷰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다시 들어도 놀랍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러니까 3년 전 그 인터뷰 이후에도 엄청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테러도 당했고, 네. 그러니까 그 단식 죽음을 무릅쓴 단식 끝에 이제 네, 네. 그 구속 적부심 심사도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써온 정치인이 과연 대한민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현대사를 찾아봤을 때 과연 있을까 싶어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0.73%로 지고 나서 지지자 국민들한테 되게 미안해했거든요. 내가 못나서 그랬다고. 네. 그걸 결자 해지하잖아. 그리고 국민들이 얻은 게 하나 있죠. 국민의힘 같은 세력을 뽑으면 나라 망한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해준 거야. 지금 국민의힘이 이 다음에 이재명 정부만 조금만 잘해버리면 다음 정권 잡기 힘들어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을 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토론이 재밌긴 하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오냐마냐가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사무총장이 뭐 김상욱이 들어온다고 했다 이런 차원이 있는데 온라인 가면은 이제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있어. 네. 김상욱 받으면 돼 안 돼. 그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한번 반대 토론하실 분, 입당 반대 토론하실 분, 저요. 입당 찬성 토론하실 분. 저는 입당 찬성. 저도 찬성. 네. 자 그러면은 양수님부터 시작할게요. 예. 울산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 없습니까? 전은수. 전은수 지역 같은 지역 위원장 지역 위원장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김상욱 들어왔으니까는 당신은 한 발 물러나세요.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울산이 그러니까 지금 TK처럼 정말 어려운 지역구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목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면은 탈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계속 헌신해온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겁니까? 끝이야? 예. 좀 더 세게 진짜 밖에 나가 방송 끝나고 싸울 정도로 세게 해. 아니요, 안 싸울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토론을 한다는 게 자 그러면 찬성 토론하십시오.
네,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이번 그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그런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보수주의자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진짜 보수라는 게 좀 느껴졌고 본인이 이번에 탈당하면서도 뭐 민주 보수의 어떤 그런 자세를 한번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한 거고 또 이재명 후보도 계속 얘기한 우리도 뭐 보수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에 입당해서 그런 어떤 보수의 목소리도 한번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 아차님 네? 채팅창에 투표 하나 걸어줘요. 투표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자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민주 진보 블록에 계시는 분들이 100% 정답은 없어 이런 그렇죠. 문제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야.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 실제로 그 김상욱 입당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상욱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냥 대세론의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고 싶은 측면이 있을 거예요. 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김상욱이 입당을 하는 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미리 입당을 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사실 울산이요 민주당 밭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 울산 시장도 민주당이 했던 적이 있었잖아. 네. 불과 얼마 전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원수 전원수 네. 위원장이 열심히 막 박갈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늘 그 전은수 위원장도 그 본인 의견을 했더라고요. 뭐 영입하면 좋다. 더 좋은 데 가면 된다.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네. 저는 오늘 김상욱의 네. 일부러 인터뷰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요.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약간 간 보는 그런 워딩을 네, 많이 했잖아요. 네, 이재명과 이준석을 다 만나고 싶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 더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얘를 저는 그냥 실리만 생각했을 때 트로피처럼 그냥 얘를 한번 따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자. 봐라. 지금 데리고 왔다. 그럼 전은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했지만 얘 오늘 김상욱의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재선 3선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그냥 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럼 불출마 선언해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경선 붙여서 전은수를 우리가 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맞습니다. 할 정도로만 써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좀 찬성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세 싸움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동진 정책에서 지금 저번에 총선 때 불경에서 좀 저조했잖아요. 실적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하나 들어오면 저쪽에 뭔가 그러니까 수도권 국회의원 한 명 들어오는 거랑 다르게 다르시네. 부울경에서는 한 명 정도가 더 들어오는 게 어떤 대세론의 결정적인 그냥 어떤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꺼리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김상욱이 박용진이나 조웅천이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김상욱이 아무리 바른 소리하고 막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고 내란을 반대했지만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의 틀 안에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민주당 내에서 뭐 필요하면 레드팀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그런 방식으로 써먹히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방식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에서 그렇게 당하고 나온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건 알고 투표 있지 결과가 않을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투표는? 한번 봅시다 결과를. 영입한다가 64%, 영입하지 않는다가 36%. 영입하자. 영입한다. 근데 이제 지극히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약 손해 보는 느낌이 뭐냐면 영입한다면 지금 이 강원도나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저쪽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현역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입당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혼자 입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기 조직을 이끌고 2,000명씩 3,000명씩 자기 조직을 이끌고 입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상욱도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혈혈단신으로 오겠다는 게 아니다. 나 이만큼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지. 그러면은 한번 손잡아서 이번 대선에서 그 불경 지역에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 보자. 네, 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한 건데. 근데 걔는 혈혈단신 같아.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따돌림을 받았을 거란 비판 말이에요.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김태선 의원 비서실장, 네. 수행실장 그분들이 울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론 어떤 이런 측면이 있어. 김상욱이가 탈당을 딱 하고 어디가 안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먼저 불러줘서 만나는 쪽이 임자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도 영입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단순히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부울경에서 내란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김상욱이 들어오면 표에 도움이 되죠. 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아마 득표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요거고. 자, 뭐 토론을 해봤지만 그렇게 격렬하게 안 싸우니까 재밌네. 이렇게 격렬할 필요가 없어. 아니 얼굴 붉어. 아니 한덕수하고 저거 김문수처럼 해야지. 김상욱한테 아니, 뭐, 너무 아니, 에너지를. 김문수가 입당한다는 것도 아닌데 뭐 김상욱 가지고 싸울 건 뭡니까? 그런 거였어. 내가 당이다. A가 없어. 씨.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저거는 자동응답이에요. 자동응답인데 이게 지금 뉴시스하고 회사 이름이 뭐더라?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이스 리서치. 에이스 리서치 네. 처음 들어봐서. 자 이게 자동응답인데 지금 민주당은 한 6%포인트 올랐죠. 48.6 그리고 국민의힘은 떨어졌죠. 6%포인트 딱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48.6 대 38.2 이렇게 정당 지지율 나왔고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대선 후보 양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54.9, 김문수 37.0, 이재명 56.1, 한덕수 36.2.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김문수가 그나마 더 경쟁력이 있어. 내가 후보 내려놓을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 되겠네. 김문수를 찍을 수밖에 없겠네. 약간 자포자기가 있을 것 같고 한덕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소속으로 등록하면 한덕수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덕수가 뭐 압도적으로 김문수보다 지지율이 많다든지 이재명 후보가 좀 비슷하다고 하면 뭐 단일화 시너지가 있을 건데 둘이 뭐 단일화 해봤자 거기서 거긴 거고 큰 단일화 뭐 감동도 없는 그런 단일화가 큰 영향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기다가 무소속 자꾸 들으니까 무속으로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네요. 윤석열이가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이제 몇 년 동안 사법 리스크라는 걸 소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거 갖고 이제 다음 정권 재창출 하려고 했던 시도가 다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뭐가 있을지 아직도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낙관하는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 지금부터 그런 말 했다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뒤집어 써야 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의 그립감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꽉 쥐고 있었잖아. 근데 그 밭에서 신선한 인물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다는 저 일종의 저런 결과물이기도 해요. 네. 아니 김문수라니요. 그 김문수가 저 극우 유튜버 하던 김문수 아닙니까? 어찌다 보니 김문수가 당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까지 왔어. 사실 국민의힘에는 김문수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난 봐요. 만약에 가장 신선한 게 나경원이었던 건가요? 신선하네. 이 드럼통 여사가 무슨 이초를 국민의힘에서 아니었어요. 한번 지켜보세요 앞으로.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쳐요. 국민의힘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위원정당 해산되면 모를까. 그럼 신선한 인물 나올 수 있겠어요? 누구? 차라리 김상욱이 나오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토론했다. 김상욱은 탈당까지 해버린 마당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정부, 다음 정권 여러분 한번 이게 돌아가 보시면 내년 지방선거 이 상태로라고 하면 국민의힘 대패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싹 쓸어버렸던 적 있잖아요. 대구 경북만 빼고. 네. 그때보다 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으면 또 총선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도권 완전 개전멸. 뭐 이 상태로 가서 사실은 뭐 원내 의석이 아니라 한 50석도 안 되는 정당으로 괴멸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지금 첫 단추를 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계엄이나 탄핵 때도 움직임이 없던 TK 지역에서 이번 사법 쿠데타를 네.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 입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TK 지역에서도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는 그런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저 안 기수님께서 아까 여론조사 37, 36 나오는 것도 이상하네요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는요 자동응답입니다.
자동응답이니까 실제 여론, 그러니까 투표 여론일 가능성이 높아. 투표장 나오실 분들이 답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저는 아무리 쟤들 망했다고 그래도 한 40% 가까이는 얻을 거예요. 36%의 투표율을 감안하면은 그러면 저 아까 그 여론조사 한번 보여봐요. 그 30몇 %씩 나오는 거 양자 대결 했던 거, 요게 보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로서 큰 이변이 없다면 이재명 60 그리고 국민의힘 40% 초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다만 모든 전제는 투표장에 많이 나갔을 경우. 네. 우리 분들 대개 투표장에 많이 나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쪽으로 가면 30%만 안 나오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이준석도 안 나오는 걸로 치고 둘이 붙였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거 어마어마한 지지율이에요. 이재명. 그렇죠. 맞습니다. 56.1.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크게 득표한 사람이 박근혜라고 하잖아요. 51.6%. 그러니까 저 숫자만 나와도 진짜 한국 현대사를 쇠로 쓰는 거죠. 저게 박근혜 때도요. 여론조사가 실제로 후보일 때 40몇 % 나왔었어요. 이명박도 그렇고 40% 초반.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이제 좋아할 때가 아니야. 저거 지키느라고 힘들어졌어 마음이. 저렇게 막 고지지율 가면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난리 나잖아. 맞아요. 네, 언론이 맞습니다. 설레발 치니까.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우리가 한참 그 토론회 하면서 괜찮은 솔루션이 하나 나와서 뭔데요? 전은수 변호사를 광진을로 보내자. 그런 의견. 감사합니다. 네, 괜찮네요. 좋네요. 그 전은수 변호사 빨리 서울말 배워야겠네. 나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나 서울말 잘하거든.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일이에요. 새날에 지금 구독은 현재 여러분들 보시기에 110만 명인데 111만 명이 코앞에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주위에 좀 구독 좀 해주시면은 후보 등록 끝나기 전까지 111, 111 만들 수 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100만 명 넘고 와서는 저기 구독 요청을 많이 안 드렸는데 뭔가 선물로 한번 주고 싶어요. 우리 후보한테. 네. 네. 지금 구독 좀 부탁드려요. 네, 구독,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고요. 광진을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정입니다. 네. 네. 근데 고민정 재밌는 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자, 개봉 돌림. 덕수가 문수에게 22번이 한 입 준다고 하지 않았나 묻습니다. 문수는 너 이름이 뭐냐고 되묻습니다. 고개하던 준표는 소세지가 몇 개 남았는지 세봅니다. 뚜껑이는 도시락 뚜껑을 열심히 닦습니다. 성열이는 어슬렁거리며 보리밥은 어딨냐 찾으러 다닙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봉숭아 내란당입니다. 자, 개봉 돌림. 김상욱 기자회견 열고 저는 개봉되었습니다. 저도 민주당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화면 인장.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그 조별숙이 저 김문수 막아서는 장면이 정말 일적인 장면 같아요. 나 저거 어울리네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거 어울리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이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근데 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지금 아. 단일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라 이런 건데. 입장을 밝히고 가라. 저 조배숙 씨는 신평의 전마누라 이렇게 복잡한 그 정사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